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TV.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10월이 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독감 시즌, 플루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독감 시즌은 전에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쳐서 새로 하는 말로 트윈데믹 시즌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무서운 바이러스가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감과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요즘 공기가 안 좋죠. 특별히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제가 지난번 보너스 영상에서 하이킹하고 자전거 타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십시오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고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들 공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밖에 나가라고. 그래서 조금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코로나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감염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제2회 방송 제목이 대통령이 팬데믹에 감염된다면 이제 그것으로 방송을 해드렸는데, 100년 전 스페인 독감, 아주 무서운 팬데믹이었죠.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려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한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100년 전의 대통령이 팬데믹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자신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렸죠. 그래서 아주 크게 고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그때 아주 너무 허망하게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게 3개월 전인데, 딱 3개월 후에 현직 대통령이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됐죠. 자, 이제 가을과 겨울 어떻게 될까요? 호흡기 바이러스는 추운 계절에 더 많이 전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운 계절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서로 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더 빨리 잘 전염이 되죠. 이번 가을은 어떨까요? 뉴욕 타임즈에 나온 그래프를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기억나시죠? 4월, 5월에 굉장히 심했었는데 나중에 여름에 또 굉장히 심했었고,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9월 중순부터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예, 학자들이 예측하기는 한 올해 말까지 한 3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만 명 넘었죠. 처음에 그런 엄청난 숫자들을 들을 때 설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밑에 것은 이제 사망자 숫자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플루샷. 예, 꼭 맞으세요. 지금까지 안 맞으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바이러스들이 다 오고, 또 뭐 드물겠지만 두 가지 바이러스에 다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그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적에 이것이 코로나인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독감인지 이게 혼동될 때 따르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라고 꼭 말씀드려도 안 맞으시는 이유 가운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몇 년 전에 이걸 맞았는데 너무 아팠다, 그래서 안 맞는다. 나는 독감 예방 주사만 맞으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 아픈 것은 독감 예방 주사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아플 때가 됐는데 어쩌다가 그때 주사를 맞은 것이죠. 까마귀 달자 배 떨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가 시기가 같이 겹쳤다고 하지만은 인과관계가 없죠. 그래서 의사의 말을 믿으시고 이번에 한번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독감에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을 거다,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내가 지금까지 사고 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좀 위험한 일이죠.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면 여러분들이 겨울을 더 쉽게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독감은 이렇다고 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뭐 당연한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네,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별로 없지만 다른 미국 사람들 중에 다른 분들 가운데 꽤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혹은 또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뭐 언론에서 만들어낸 어떤 음모다, 뭐 거짓 선전이다, 과잉 선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올 테면 와라 하고 이제 마구 이렇게 나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 1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집단 면역이 생겨야 이것이 이제 끝난다. 9회 말이 끝난다. 인구의 한 60% 내지 70%의 항체가 있을 때 이것이 끝날 것이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백신이 나오든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항체가 생기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백신이 나올 때는 아직 모르죠. 이번 겨울에 백신이 나와서 우리까지 다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여러 회사가 백신을 만들고 있지만 그중에 선두주자 중에 하나였던 모더나도 며칠 전에 보니까 내년 봄이나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동안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항체를 생겨서 집단 면역을 이루면 어떠냐. 뭐 생각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이죠. 간단한 산수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수 잘 하시니까 암산으로 한번 해보시죠.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의 항체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3분의 2면은 2억이죠. 네. 2억 명이 이제 감염이 돼서 항체가 생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치사율은 대충 한 3% 정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 2%에서 3% 혹은 그 안쪽인데 3%라고 치면 2억 명의 3%는 몇 명일까요? 1%가 200만이니까 3%면 600만이죠. 집단 면역을 우리가 다 빨리 이루어서 다 감염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망자가 100만, 200만, 300만, 심지어 600만까지 우리 감수하자라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위험하고 무모하고 심지어는 야만적인 발상이죠. 지금 미국의 집단 면역 항체는 얼마나 생겼을까? 며칠 전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뉴욕의 인구를 보면 한 25% 미만이다. 여러분 뉴욕 봄에 아주 크게 당했죠.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당했는데도 뉴욕 인구에 항체가 있는 분은 한 25% 미만이다. 미국 전체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된다 그래요. 이렇게 따지면 갈 길이 아직 멀죠. 그것을 우리가 감염됨으로써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사망자를 내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내가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나가서 파티하고 대학생들 이러는데 아주 위험하죠. 자신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주죠.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면역에 의해서 자기 몸이 크게 손상되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아주 무섭죠. 이거 생기면 심부전증이 오죠. 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이 폐가 굳어지는 그런 병증이 올 수 있고요.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신경과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이 무력해지는 기연바레이 같은 그런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사람들도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확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이것에 감염됐을 때 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으로 끝날 확률이 높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끝나도 오래 고생한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죠. 나는 괜찮아도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혹은 병약한 분들이 감염이 되면 그분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마치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 같은, 제가 보기엔 범죄로 다스려야 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조심을 하셔야 되죠. 피하는 게 상책이다. 어떻게 피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 모일 때 조심해야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9월 26일인가요? 백악관에서 있었던 이벤트죠. 새 대법관을 지명하는 이벤트였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들이 보이죠. 자, 가까이서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거리두기 없었죠. 마스크도 없고. 이런 사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작년이었죠.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이제 교회도 못 가고 이렇게 떨어져 앉고 이러는데 왜 백악관에서는 이러는지 저는 자다가 깨어나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여 나에게 오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매우 중요합니다. 거리가 멀수록 바이러스는 거기에 제곱에 비례 세력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꼭 하시고, 그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때 꼭 마스크 쓰시고, 옥 외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겨울에 방 안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시고 이러면 감기에 더 잘 걸리실 것 같지만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잘 준비하고 나가시면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 씻는 것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잘 해왔듯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준수하면 인플루엔자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감염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트윈데믹,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이 시기에 조심은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봄에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요. 모르는 적은 두렵죠. 그러나 이제 몇 달, 거의 1년이 다 될 정도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하, 얘네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됐지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이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몸으로 터득을 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들, 의사들이 말하는 것들 꼭 신뢰하시고 이런저런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매우 간단한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 이번 호흡기 질환의 계절 무사하게 넘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